자,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최근부터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죠.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한락의 하락을 이제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하락폭 역시나 꽤나 큰 상황인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음, 물론 심리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그리고 불안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회냐? 이번에 코비드19 사태 때도 그랬고 최근 조정 때마다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거지만 기업을 분석하기가 그러니까 주식 공부를 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주식시장 자체가 꽤나 장기간 빠지는 상황에서는 이 좋은 기업이든 그러니까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이든 성장성이 나오지 않는 기업이든 동일하게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변동폭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이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꽤나 여러 번 주기 때문에 이 깊게 기업에 대한 분석을 깊게 함으로써 이 매력적인 기업들을 관심 종목에 투자를 해 놓고 추가를 해 놓으시고 그 이후에 이제 내가 매수를 하고 싶었던 기업들 위주로 천천히 잡아 나간다면 굉장히 좋은 시기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그랬고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지금과 같은 상황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 이슈로 인해서 대주주 이슈로 인해서 수급적인 모멘텀으로 인해 빠지는 시장이라던가 혹은 미국과 같이 단기적인 모멘텀이죠. 이 대선 불확실성, 정책의 모멘텀에 대한 부재로 인해서 생기는 조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답은 나와 있죠. 이미 유동성 자금, 이 주식시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사상 최대치에 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정 정책이라던가 통화 정책이 주식시장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최근에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리와 에너지 가격입니다. 특히 금리의 장기 금리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단기 금리가 상승하지 않고 있죠. 단기 금리는 제자리를 지키면서 장기 금리가 상승한다.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에 대한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 주식시장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이 장기 채권에 있는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꽤나 큰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도 맞고 특히 금리가 여전히 제로금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들이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을 때에는 기업 분석을 하십시오. 기업 분석을 깊게 하셔서 잡고 싶었던 기업들을 동일하게 빠질 때마다 천천히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나 이번에 3억 대주주 이슈로 인해서 대응도 할 겸, 그리고 교체 매매도 할 겸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말씀드렸죠. 오늘도 제가 핵심 기업 중에 하나를 조금 매도했습니다. 3억 대주주 때문에 매도를 한 것인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는 그다지 아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기업들이 다 같이 빠지는 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가 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 매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자동차 판매량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기판의 주요 매출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출이 상승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상승하고 있는 기업. 우리는 이러한 기업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해성 DS입니다. 먼저 이 해성 DS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기차 시장에 반드시 탑재되어야 되는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죠. 그리고 뭐 자율주행차에도 뭐 반드시 이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요. 이 자동차가 예전에는 이제 이동수단이고 내연기관에서 이제 움직이는 전자기기, IT 기술의 집합체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반드시 저는 반도체를 봐야 한다고 보고 있고 소프트웨어도 반드시 봐야 한다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은 대표적으로 두 기업을 말씀드렸죠. NXP 반도체와 테슬라를 말씀드렸고 역시나 꽤나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해성 DS를 이제 말씀드렸고 칩셋 미디어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우리 멤버들에게는 제가 밝혔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이제 높여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해성 DS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지금 가격대에도 뭐 꽤나 크게 하락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물론 멤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특히 우리 좋은 마음 기쁨 덕의 멤버분들은 제가 계좌를 오픈하기 때문에 제 계좌에 보유 종목이 다 있고 수익률이 다 나와 있죠. 꽤나 큰 수익을 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것은 여전히 하락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매력적인 구간에 점차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2025년도 들어서 전기차 판매량이 최소 500만 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결국 매년 30% 이상의 성장을 해야지만 이런 달성도를 보일 수가 있는 것인데, 뭐 테슬라가 밝혔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2030년까지 테슬라 한 기업에서만 최소 2천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팔겠다라고 밝힌 만큼, 결국 이 전기차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테슬라에 대한 분석을 10번 이상 넘게 10번 이상을 해드리면서 뭐 수익도 200% 이상을 이제 내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저는 결코 이러한 시장이 그냥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만큼 스마트머니들이 이쪽에 대한 확실성과 성장성을 꾸준히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성GS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판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고, ELF와 SLF가 있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ELF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성DS를 더욱더 주목하는 거죠. ELF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에 주로 들어가는 반도체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난도가 어려운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것이고, 전세계 1등입니다. 이 전세계 1등에다가 특히 이 차량용 반도체 1등 기업과 2등 기업, 3등 기업에 모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점에서 뭐 경쟁력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점유율도 1등이고 차량용 반도체 1등이다 3등 기업에 전부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다. 뭐 말 안 해도 뻔합니다. 경쟁력은 당연히 있는 거죠. NXP 반도체, 저는 이거 추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50% 이상의 현재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또 인페니온, 그리고 ST마이크로, 나란히 1, 2, 3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 기업에 전부 다 이제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1등의 자부심을 그대로 놓길 수가 있는 거죠.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극한 환경에서 이 반도체 기판이 견뎌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이라던가 특히나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하나같이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 자리에 있으면 끝이죠.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험한 지역도 다 돌아다녀야 되고, 한 번 움직였다면 2시간 내내 이동을 하면서 여러 환경을 만나기 때문에, 접하기 때문에, 특히나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절에서도 굉장히 강해야 되겠죠. 추위나 더위에 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뭐 괜찮은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전기차 시장이 매년 30% 이상의 성장성을 보이겠다라고 분석이 되는 만큼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 역시나 최소 10% 이상은 2030년까지 10년 내내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등 차량용 반도체에 그대로 납품하고 있는 이런 해성DS 같은 경우는 추세가 뭐 삼봉에다가 하락 추세를 연이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분석이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지지라인이 이제 거의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부터라도 이제 관심권에 넣어두시면서 꾸준히 바라본다면 저는 성공 투자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공성 영상은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라던가 혹은 재무제표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뭐 3,200억 이제 3,200억 이제 가량 되는 것이고, 뭐 매출은 당연히 좋죠. 매출은 뭐 급등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을 봤을 때 특히 올해 3분기 매출이 나왔죠. 전년 대비해서 36% 이상의 이제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건 맞습니다. 뭐 ROE 같은 경우도 15에다가 굉장히 괜찮죠. 영업이익률도 제조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청업체임에도 불구하고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혜자가 분명히 있는 기업인 건 맞아요. 특히 이 ELF 시장 같은 경우는 상해 5개 업체가 이제 독과점을 영위하고 있고, 그 중에서 몇 년 내내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저는 반드시 바라봐야 되는 시장 중에, 그리고 바라봐야 되는 관심권에 넣어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로 저는 자리 잡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업이 왜 그럼 주가가 오르지 않느냐, 시가총액이 3,200억에다가
영업이익은 올해 들어서 500억가량 됨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4차 산업혁명에 가까워 있는 그런 산업에 몸을 담고 있는 1등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특히 지금 연봉으로 월봉으로 좀 보시면 5년 내내 박스권이에요. 5년 내내 박스권. 올라가질 않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민감한 이슈일 수는 있습니다. 민감한 이슈일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는 뭐 산업도 아니고요. 기업에 대한 경쟁력도 아닙니다. 기본적 분석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업 중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해상산업이 지주회사로 이제 탈바꿈을 하면서 이 대주주가 계양전기입니다. 근데 이 계양전기의 지분을 처분을 해야지만 해상산업이 지주회사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계양전기가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전량 매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회사 측에서 대응을 할지, 계양전기는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할지, 10% 가까운 이런 어마어마한 물량을 처치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서 주가를 이렇게 찍어 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이 기업에 대한 기본적 분석이 저는 깊게 되어 있고 그에 따른 해자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어제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필승 멤버 전용 영상으로 분석해드린 기업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초가에 이제 10%가량 급등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 이런 부분이 결국 우리 멤버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함에 있어서 손실을 안 내고 있죠. 최근 몇 개월 동안 단 한 종목에 이제 손실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증시가 40% 가까이 빠지는 시기도 있었지만 그때도 저는 이제 계좌 손실을 절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주식 투자라던가 혹은 그런 기업 분석에 있어서만큼은 하루 종일 시간을 쏟고 있고 저 역시나 이런 대중성이라던가 혹은 어떠한 기만에 의해 넘어가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도 보고 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기업 자체의 문제이지 이런 정책적인 리스크가 분명히 큰 것은 맞습니다. 저 역시나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비중의 상당 부분을 좀 줄여야 되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짜증이 좀 나긴 나죠. 개인적으로 짜증은 나고 투자자로서 답답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빠지는 시장에서는 언제나 기회로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도 있어야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하시면서 나아가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죠. 그래서 해성산업이 만약에 계양전기가 가지고 있는 해성DS의 지분을 전량 블록티를 통해서 매수한다거나 이러면 자본에 대한 유출을 좀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지분 희석이라던가 혹은 수급에 대한 압박감을 좀 피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분할 합병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주체제를 완전히 다시금 탈바꿈을 시킨다거나 해성DS에 대한 어떠한 사업부를 완전히 쪼개버린다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정말로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부진은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기업 자체만 봤을 때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지금의 정책으로 인해 수급이 빠지면서 시장의 조정을 보일 때는 언제나 그랬듯이 결국 기업 본질 가치에 접근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해성DS에 대한 분석이었고 차량용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분석을 간략하게나마 좀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으로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멤버분들은 또 그렇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